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분명히 징후는 있었습니다. 피할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대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 그리고 이 사건을 조작한 사람까지 모두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나섰어요. 하지만 정작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온통 누가 잘못이냐만을 따지고 있어요. 정작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가 이 작전의 원리와 이런 종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8종목이 줄 하한가를 맞았는데 그 중에 대성홀딩스 7,600원에서 14만원까지 3년 동안 무려 19배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4일 연속 하한가 23,000원까지 6분의 1 토막이 나요. 그리고 삼천리 마찬가지로 54,000원에서 52만원까지 3년간 10배 상승, 그리고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서울가스 6만원에서 50만원 3년간 8.5배, 그리고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자, 이번 종목들 공통점이 있죠. 대부분 가스, 에너지 회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공통점, 주식 수가 적고 대주주 지분이 높아서, 그리고 타법인의 지분이 적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매우 적은, 그리고 재무상태가 안정적이다. 재무상태가 좋으면 회사가 좋으니까 올랐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처럼 공매도가 가능한 지수 편입 종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오버슈팅 하더라도 공매도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작전에 최적화된 종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시장이 들쑥날쑥 좋지 않을 때도 우상향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유통 주식의 20에서 50%까지 시세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상향할 수 있었다.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고 걸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앞서서 작전 과정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차명 계좌들을 통해서 통정거래, 즉 자기들 물량을 서로 거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CFD라는 파생 상품이 이용이 됐죠. 차액거래 매매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필요가 없고 그 해당 차액에 대해서만 결제를 하면 되는 파생 상품이에요.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다단계 모집, 단기간에 수익이 나니까 투자자들은 다단계처럼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합니다. 왜냐? 내가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했을 때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다단계처럼 급격히 투자자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30억을 투자했는데 70억, 80억이 사졌다. 즉 신용을 썼다는 거죠. 고객 계좌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매도가 되지 않았다. 이거는 전통적인 작전 세력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걸리지 않기 위해서 상한가 이런 게 아니라 매일 몇 프로씩 꾸준히 조금씩 상승을 시켰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과다한 신용으로 주가를 크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서 더 많은 투자자가 계속 여기를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 부양이 불가능해져요. 자,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럼 개인 투자자라면 이걸 어떻게 걸러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을 해주세요. 기존에 리드코프 40연상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40일 연속 상한가를 맞았죠. 3개월 동안 100배가 오릅니다. 2000년 1월달 1,500원에서 2000년 3월달 15만 8천원까지 100배가 올랐어요. 물론 이땐 상한가가 12%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달랐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40일 동안 상한가를 보냈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상승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루보라는 회사 6개월 동안 50배가 올랐는데 2006년 10월달 1,000원에서 6개월 만에 5만원까지 50배가 오릅니다. 자, 시총이 5천억까지 올라간 이 루보라는 회사는 이런 허름한 건물, 그냥 시골집 같은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베어링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심지어 연 영업 손실이 9억씩 나고 있는 그런 회사였죠.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회사가 몇 개월 만에 50배가 올랐다는 것, 말이 안 되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금융당국이 개입하면서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 세력은 교묘하게 발전을 했어요. 의심을 받지 않는 재무 상태가 좋은 우량 종목을 골랐다는 것, 그리고 금융당국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파생 상품을 이용했다는 것, 그리고 리드코프처럼 막 상승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장기적으로 하루에 몇 퍼센트, 1, 2%, 4, 5% 이런 장기간에 걸친 시세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대성홀딩스의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 꾸준하죠? 이익도 꾸준히 나요. 안정적인 회사라는 거죠. 에너지, 가스기업, 네이버, 카카오, 테슬라처럼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안정적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산업이에요. 삼천리 또한 마찬가지. 매출, 영업이익 매우 안정적이에요. 너무 회사가 좋아서 이렇게 오르나 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적정 가치예요. 밸류에이션입니다. 바로 PER. 자, 이런 가스, 에너지 산업들 적정 PER이 얼마일까? 이런 작전 종목 말고도 이 PER을 보면은 마이너스 PER 제외하면 대부분 9, 2, 4, 2,
5, 7. PER이 보통 10배가 안 돼요. 근데 이 종목들은 지금 몇십 배 이상 굉장한 오버슈팅을 했다는 거죠. 자, 대성홀딩스 이번 최고점 대비한 PER은 무려 453배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테슬라도 PER이 100배 같다고 고평가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성장성이 한정돼 있는 이런 에너지 기업이 PER이 450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삼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는 물론 안정적이지만 이번 최고가 52만원 대비한 PER은 32배가 넘었다. 이렇게 적정 가치보다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만든 듯이 올라가는 차트,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만든 듯이 올라가는 차트는 일정 기준이 깨지면 매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나만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성장주죠. 카카오와 네이버의 현재 기준 PER이 얼마일까? 카카오 19배, 네이버 42배입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제한되어 있고 성장 속도가 완만한 이런 에너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PER이 이런 성장주보다 높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평가 영역이라는 겁니다. 수강생 분들이시라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강의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유튜브에서도 제가 멀티플이나 PER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PER, 멀티플이란 거는 곧 성장성이다. 성장의 가파른 기울기이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전망에 맞춰서 매년 몇 배씩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출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 가스 산업은 성장 속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장점은 완만한 안정성,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이 꾸준한 성장을 한다는 것. 그게 장점인 거고, 성장성에서는 성장주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매출이나 성장성이 정해져 있는 은행주나 금융주, 이런 에너지 관련주, 물론 에너지 가격에 따른 사이클은 있지만 일반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종 업계들이 가진 적정 PER과 비교를 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면, 이런 멀티플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그냥 차트만 보고 사도 안 되고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천리의 상승 추세,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너무나 틀에 딱딱 맞는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지와 저항이 너무나 틀에 맞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구간을 깸과 동시에 급락이 나옵니다. 우량주의 대명사였던 LG생활건강 10몇 년 이상 우상향을 해왔어요. 월봉상 60개월 선을 거의 깨지 않고 상승했다가 이번 폭락장 때, 그리고 화장품 업계 중국 관련 이슈들, 환경이 변화하면서 급격히 빠졌죠. 심지어 이런 대형 우량주도 상황 변화와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전 세력 종목들 꾸준하게 올랐다. 뭔가 약간 이상하다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울기가 가파른 상태에서 기울기가 다소 완만해지는 이런 지점들, 이런 구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깬 적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평선들이 다 모이고 나서 여기서 60일 이평선을 20일 이평선을 깨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리고 하락 채널마저 동시에 깼죠. 그렇다면 나만의 매도 기준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매수를 했던,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보고 매수를 했던, 뭔가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은 팔 수 있는 나만의 원칙이 필요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국에 이런 종목들은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보호해주지 않아요. 결국 우리 스스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작전 세력에 나는 몰랐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런 곳에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며칠 만에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그 이유를 모르고 돈을 계속 갖다 바친 투자자들, 쉽게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없다는 것, 이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는 결국에 남이 아닌 내가 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투자는 결국 99%,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만의 투자 기준이 없으면 리스크에 노출된다. 설령 이번 종목들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 한들 밸류에이션이나 차트 기준, 원칙이라던가 그런 게 있었다면은 피해를 최소화했거나 피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아니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그 PER, 이것만 보고도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도할 때가 왔나 보다 판단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투자는 결국엔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란 걸 깨달아야 돼요. 급등주나 작전 의심주 같은 거는 종목 특성별로 익절 구간이 필요합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는 21선을 깨지 않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21선을 깨자마자 급락이 나왔고, 어떤 종목은 61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추세선이 될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종목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종목의 특성에 맞춘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급등이나 작전주 같은 경우엔 보통 이런 점하한가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팔 기회가 없어요. 팔고 싶어도 하한가 물량이 넘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리스크 관리를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는 투자하는 시점, 이 종목을 매수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이미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손절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분할 매수를 어디서 할 것인가, 그리고 목표 익절 구간은 어디인가, 어디서부터 분할 매도를 걸 것인가, 대략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 기준으로 보던 아니면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그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하든 기본적 분석이 됐던 기술적 분석이 됐던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뭘 믿고 내 소중한 피 같은 돈을 다른 사람, 전문가, 유튜버 그런 사람들에게 맡길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CFD 같은 이런 파생 상품,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 2배, 3배짜리 이런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레버리지는 일생에, 투자 인생에서 몇 번만 쓰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구간에서 가장 확실할 때만, 적은 기간, 일시적인 기간에만 사용한다. 지수가 반토막이 났을 때, 혹은 해당 종목이 너무나 빠져서 기술적으로나 기본적 분석으로나 뭐로 보더라도 무조건 여기가 바닥이다, 100% 확신이 들 때, 그럴 때 단기적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테슬라 106달러에서 테슬라 주식과 테슬라 1.5배 레버리지를 같이 샀다고 말씀을 드렸죠. 1.5배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샀고, 이거는 테슬라 종목보다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가, 피해자가 누구인가,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이런 종목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능력과 기준을 갖추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고 욕할 게 아니라 내 실력과 내공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